조용하시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가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어제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오제고기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안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작전권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결코 동맹의 약화가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군대는 한미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동맹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전략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거 분명히 그 주한미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뭐 사안으로 조건으로 앞서서는 안 된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임기 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전시작전권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판문점 8주년 선언을 혼자 했잖아요. 하신 거잖아요. 그 축하한다고. 네, 그것도 말씀 좀 이게 해주시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 혼자서 결혼기념일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이혼한 남편이 혼자서 결혼기념일을 계속 챙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시 작전권 얘기까지 섞어서 좀 비유를 하자면 뭐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락처도 폭파했죠. 450억 들어가지고 연락처도 폭발을 했는데 아니 이 이혼한 사유가 각자 친정 뭐 시댁 각자 본가 문제로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으면 그럼 본가로 돌아가야지.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혼자 결혼기념일 챙기면서 본가랑도 연을 끊겠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주국방이 우리 스스로 튼튼하게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 국가라는 그러한 정치적 큰 공동체라는 게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의 힘의 논리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힘센 애가 야 싸우지 마 하면 안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힘의 논리에서 함께 동맹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시작전권 물론 우리나라가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하는데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안보라는 게 단순히 남북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어떤 방어 체제의 하나의 저는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대중국에 대한 전선을 어떤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한과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고려해야 될 것인가, 전시작전권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북한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를 생각을 해야죠. 그게 단순히 어떤 자주국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무조건적 회수를 해야 된다, 빠르게 해소해야 된다. 너무 이념적인 부분을 안보에 있어서 물론 이념이 개입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미국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너무 조건만을 앞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보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안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까지 70년 동안 80년 동안 미국과 함께 했었는데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속돼 왔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유럽에 많은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자주국방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기대는 안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같아 우리나라 군대 없이
미군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전략적인 가치가 훨씬 더 우리나라 군대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나라는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국방비에 많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일부분을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둔비도 내고 있고 지금 무기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혜택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 작전권을 무조건적으로 빨리 해소할 것인가? 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이브한 평화통일론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강한 저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민주당에 있을 때 불만이 뭐였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난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던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정책의 햇볕 정책이라는 게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배출한 정부는 언제든지 그 햇볕 정책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아주 온건주의를 하면 우리가 따뜻하게 햇볕을 비치면 북한은 스스로 이것을 어떤 경계를 허물고 나올 것이다.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오히려 햇볕 정책을 통해서 대북 원조된 금액들이 대부분 어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에 기반해서 그냥 지금 정동현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낮은 자세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배출한 정부들이 좀 대북 관계를 조금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재미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 지금 장동혁 대표랑 거의 쌤쌤이 될 텐데.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관련해가지고 차별적 규제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라디오에 나와서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쿠팡 측을 옹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쿠팡에 대한 쿠팡으로서는 미국에서 적법한 로비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기업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니들이 이익을 90%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내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을 받아야지 왜 미국 가서 저러고 있어? 라는 건데 지금 이게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왜 어떤 통상의 대상이 돼야 될 논의들이 왜 안보 협의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냐. 근데 미국은 항상 그런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주듯이 그냥 윽박주기식의 어떤 청문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원식 의장이 미국에다가 서한을 보내고 의견을 발표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조선소 수주 사업이나 대미 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조절을 하셔야죠. 단어 조절. 이거 외교의 하나라 그러면 외교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내정 간섭이라는 단어는 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니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던 건 맞으니 설명을 해야지 내정 간섭이다 이러면 이거 외교가 지금도 가뜩이나 미국하고 틀어져 있는데 아예 틀어질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헌법 개정안 올라가 있는 거? 네, 알죠. 예.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5월 7일 날 팝업이 뜨더라고. 선관 이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2국민 투표하라고 등록하라고. 네. 저도 그래서 내용을 그래서 알게 됐는데 뉴스에 워낙 안 다뤄지니까. 근데 이게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5.18 전문에 대한 넣는 것과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글쎄 뭐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TPO가 맞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헌법 뭐 기본서도 있고 뭐 헌법에 대한 교양서들이 많잖아요. 뭐 헌법사 산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에는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디지털 기본권, 뭐 환경에 관련된 권리, 국가 이중배상 지금 없애야 된다. 모든 헌법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무슨 대통령 뭐 연임제니 뭐 원포인트를 하니 안 하니 아까 말씀하신 계엄을 강하니 안 하니 없어요. 예 그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 약간 이제까지 헌법 학자들이 주장했던 기본권 관련된 충실한 내용이 없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소 좀 말씀하신 것처럼 TPO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다. 또 네. 윤호개인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거 뭐 윤호개인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좀 안쓰러워요 우원식 의장이. 왜냐면 우원식 의장 사실 국회의장은 마무리 자리거든요. 네. 제가 아는 뭐 박관용 의장이든 뭐 김용호 의장이든 네. 국회의장을 잘 여야가 정리하고 정계 은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뉴 노멀이 언제 깨졌냐? 정세균 의장이 대선 나가면서 뉴 노멀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대선의 대권과도의 발판이 된 거죠. 그럼 국회의장이 항상 할 수 있는 게 개헌.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반기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 물결을 타가지고 내가 개헌을 해서 차기 대권 반팔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안 받아주니까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정치 행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아니라는 거야. 네. 다음 행보가. 네. 다음 행보가 당대표 출마라는 그게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약간 일리 있는 지적인 네. 게 아니 뭐 김용 씨 무슨 출판 기념회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가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약간 당내 정치와 관련한 일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그러한 점 등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당권 도전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국무총리까지야 뭐 전례가 네. 있으니까 그렇다서 지금의 청와대에서 만약에 김민석 총리를 내 가지고 선거에 지게 되면 당내 경선에 전당대에서 지게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카드를 원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와 맞설 카드를 우원식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법인카드도 같이 나눴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우원식 네. 그 와이프. 네.